전화 통화를 할 때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음성권 침해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.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교수님, 이게 8월 중순쯤 이 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. 이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? 네, 현재 그 통신 그 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그 타인 간의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물론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대화 당사자가 나 자신인 경우에는 예. 법에서 규율을 해놓고 있지 않은 상태죠.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그 과정이 녹음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그 법의 내용은 어떻게 이제 바뀐 것이냐 하면 이와 같이 그 대화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게 되면 그러면 무려 1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네. 불법 사항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상당히 그 양형이 아주 강한 겁니다. 왜냐하면 폭행죄 같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인데 예. 이 상황이 만약에 정말 법이 통과되면 예. 10년 이하의 그 징역이라고 아. 하는 아주 엄청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. 예. 그 어쨌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사항 자체는 일단은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일단 그 국회 사이트에 지금 올라간 상태인 것이고요. 예.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이죠. 예.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랑 제가 통화를 했고 녹음을 했습니다. 이게 문제는 안 되는 거죠. 지금은요? 지금 현재는 예. 지금 우리 그 앵커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 것이죠. 네. 그래서 굳이 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네.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제가 만약에 녹음을 한다면 당사자끼리더라도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. 문제가 그 되고 오히려 형사 처벌이 대상까지 될 수가 있다. 즉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저한테 사전에 이것은 녹음합니다. 예. 라고 하는 동의를 하면 사실상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언론의 그 취재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예. 이런 동의를 요구하고 나서 취재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취재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그렇죠. 않겠습니까? 예, 뭐 제 말이 다 녹음이 된다는 걸 알고 뭐 이렇게 좀 솔직히 얘기해 주는 사람이 드물기도 하고요. 그렇죠. 예.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법에 맞춰서 언론 취재는 자기가 받아 써야 되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. 예. 그 나중에 이 받아 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언론화할 때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에서부터 그럼 언론의 그 취재 욕구 자체가 상당히 식어지게 되는 예. 예. 그럼 실체 진실의 발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뭐 이런 것까지 사실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. 예. 또 다른 사례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또 뭐 지금 뭐 토의를 하겠습니다 예. 말이죠.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그 증거 능력이 과연 이제 그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. 이제 그런 사항부터 생각될 수가 있죠. 예. 예를 들면 사기죄 같은 경우에 사실을 처음에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. 예. 또 민사적인 분쟁에 한한 것이지 이거는 형사적인 사항이 아니다. 근데 그런 경우에 녹취한 자료가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하려고 했다. 이러한 중요한 이제 증거가 그 될 텐데요. 네. 그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그 봉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. 우리가 지금 뭐 언론에 많이 그 등장하는 여러 가지 뭐 이은혜 그 사건에서부터 예. 또 뭐 이재명 그 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사건 등등 예. 또는 그 대장동 일당의 여러 가지 혐의에 관련된 것 등을 보게 되면 다 녹취에 사실 이제 근거가 되어 있던 예. 뭐 이런 그 사항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증명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제한되는 이런 또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는 예. 뭐 그런 것을 지금 지적이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개정안의 핵심은 내 목소리가 그 녹취에 들어가더라도 당사자여도 상대방의 동의를 무조건 구해야 된다는 거고요. 그러다 지금, 보니까 예. 지금 또 생각나는 것이 이것은 결국 그 사회적 약자의 최후의 방어 수단이었는데 네.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갑질로 인한 이 기업 내에서의 여러 가지 횡포, 예. 뭐 그것은 뭐 성추행에 관한 이런 언급에서부터 그야말로 부당한 이런 지시 등을 예를 들면 증거가 있어야 이 관련 노동법 관한 그런 이 고소도 할 수가 있는데 예. 사실 이거 녹음 자체를 그러면 상사한테 제가 이거 녹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? 예. 뭐 이러한 그 사회적 약자의 갑질에 대한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서 지금까지는
이런 녹취 자체에 순기능이 있었는데 예. 지금 만약에 법이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이런 또 문제점도 노정되는 상태인 것이죠. 예. 지금 해외는 어떻습니까? 해외도 뭐 나라마다 좀 다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3개 그 주에서는 예. 소위 이 음성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. 내 목소리 자체를 보호해 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해 주고는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그 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예. 여기 그 애플의 그 본사가 그 있기 때문에 예. 이것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불법이니까 예. 아예 그 애플 그 휴대폰에는 이런 자동 녹음 기능 자체가 그 없는 것이죠. 예. 그리고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네. 이 음성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를 해야 된다.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매체 기기가 상당히 쉽게 녹음할 수 있는 또 전파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. 나의 그 목소리도 헌법에서 보장을 해야 할 네. 중요한 개인적 정보에 해당되는 이 사생활의 보호의 영역이 해당된다라고 예. 이제 인정하는 그런 유럽의 나라라든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미국 같은 경우 그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해서 네. 13개 그 주에서는 지금 음성을 녹음하는 것 자체를 네. 사실상 이제 불법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. 예, 지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자막이 뭐였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녹취 파일을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언론 보도와 같이 공익 차원 또 예외로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이렇게 말씀을 그 나눴던 바와 같이 예. 이 녹취하는 순기능이 분명히 그 있는 것이죠. 네. 아예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음성 녹취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눈 공익 목적에 상당히 그 해가 될 수 있죠. 그 언론의 보도의 진실의 발견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는 그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이제 입증하기 위한 그 최후의 그 수단이라든가 네. 또는 예를 들면 그 공익제보도 비슷한 맥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예. 내가 일정한 그 사안을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녹취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익 제보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. 근데 그랬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녹취 그 증거가 되는 상태입니다. 예. 이와 같은 그 공익 그 목적의 그 정당화 요건이 충족이 그 되면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 예외적인 그 사항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. 예. 그 우리도 이렇게 그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것이 과연 뭐 통과될지 여부는 이제 여러 가지 여론상 사실 낙관하기 어렵지만 네. 예. 만약에 법안이 이제 입안되는 단계에서는 사실상 예외 조항의 공익 목적의 그 정당화 요건을 반드시 포함하는 예. 것이 필요한 것이죠. 제가 지금까지 너무 역기능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법안의 역기능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 음성권을 인정해주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? 네, 그 핵심적인 그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사생활이 사실은 부당하게 유포되거나 침해되는 것은 헌법의 그 행복 추구권에도 그 반한다. 예. 이것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지금 이런 그 휴대폰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상당히 그 첨단화 발전됐기 때문에 예. 이것에 대한 유포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한번 유포되게 되면 이 회복할 수 없는 나에 대한 명예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이것은 그 한계가 있지 않느냐. 예.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금지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.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. 국내에도 사실상 이제 그 음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2017년부터 인정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. 예. 그래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 헌법적 가치, 그 사생활의 보호, 그 행복 추구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. 논의는 분명히 이제 그 필요한 그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이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. 이것을 이용해서 나의 사생활이 원치 않게 유포가 된다든가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그 협박의 그 수단으로 삼는다든가 네. 뭐 이런 것은 사실상 이제 부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법안을 그 입안한 의원의 입장에서도 예. 이런 것을 이제 그 막는 것이 필요하다. 협박의 수단으로 사생활의 침해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철저한 그 보장이 방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법을 이제 사실 의율을 했습니다만, 네.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현장에서 국민들의 그 태도인 거죠. 그렇죠. 그죠? 그 지금 뭐 최근 이런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녹음 잡채를 금지하는 이 법안을 사실 찬성하는 비율은 23% 남짓에 불과합니다. 예.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네, 설명해 주시죠. 네, 지금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64%에 해당되는 이제 응답자들이 이 안 자체를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. 그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나눴던 마지막 최후의 약자의 그 수단인데 이거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? 혹시 그 이 법의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이 정치인들이 아니겠느냐? 이러한 상당히 그 날선 비판도 함께 있고요. 예. 더군다나 지금 그 국회 그 사이트에 의하면 약 1,800건의 의견 표시 중에서 예. 이 법안을 찬성하는 건은 입장은 예. 2명에 그 불과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현실성이라든가 그 공익 보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,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도 보이듯이 통과를 좀 낙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.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지도 봐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요, 짤막하게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. 네, 우리가 지금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이제 그 음성권의 그 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그 헌법의 입장을 촘촘히 하는 데서 의미가 그 있습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 목적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는 예외 조항을 허용하는 이런 방향의 논의가 그 필요한 것이고요. 예. 더 중요한 것은 좀 구분해서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. 즉 바꿔 얘기하면 음성 그 녹취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지금 국민 대다수의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음성 녹취를 다 허용해서 이거를 자신의 개인적인 왜곡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. 네. 예. 그것은 역시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이런 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YTN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도 함께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많은 논의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.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